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 충격은 외곽을 넘어 강남권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비선호주택은 시장 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반포에서 한강뷰를 갖고 있는 한 신축 아파트는 70%가 입주를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났습니다. 최근엔 분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사들은 각종 고육지책을 내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낸 분양 계약금에 대해 연 6% 금리를 주겠다는 방안까지 꺼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이 받는 충격은 서울 반포의 도시형 생활주택 더샵 반포 리버파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지난 7월 준공돼 석 달이 넘었지만 140가구 가운데 30여 가구만 입주해 입주율이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작년 초 분양 때 1.5룸 구조인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분양가가 15억에서 18억 원 수준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한복판 입지에다 한강 조망도 가능해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임대 목적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분양할 때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입주 시점이 되자 시장이 확 달라졌습니다. 주택 경기가 식으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전세 수요가 줄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계약 해지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기야 분양가보다 2억 원을 낮춘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단지뿐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고가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분양가보다 싼 값에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강남구 삼성동 파크텐 삼성 전용 42제곱미터는 최근 분양가보다 4천만 원 낮은 15억 2,300만 원대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논현동 루시아도산 208 역시 전용 52제곱미터가 분양가보다 3천만에서 7천만 원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집값 상승기에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높은 분양가에도 대출 등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아파트 대체제로 통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위 10곳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6,63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위 10곳의 평균 분양가 4,931만 원보다 1,700만 원 비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분양가는 2016년까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대였다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엔 2천만 원대로 올랐고 2020년 들어 갑자기 5천만 원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최근에는 평당 분양가가 1억 원이 넘는 초고가 오피스텔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 외에 실거주 수요까지 겹치면서 작년까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경기도 과천 벼량동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은 89실 모집에 12만 4,42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39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전용 84제곱미터 기본형 분양가가 16억 1,8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평당 분양가로 하면 4,758만 원에 이릅니다. 테라스형은 17억 6,600만 원, 펜트하우스형은 22억 원에 달했습니다. 내년엔 이 같은 고분양가 단지가 줄줄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월 파크텐 삼성을 시작으로 노년 펜데일 캐스케이드 2차, 오데트워드 도곡, 루시아도산 208 등이 입주에 나섭니다. 고준석 제2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강남권의 고분양가 논란을 겪은 오피스텔 입주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했습니다. 올해 들어 오피스텔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진 것은 높은 분양가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 외에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투자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던 피로감도 가격 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엔 분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사들은 각종 고육지책을 내고 있습니다. 하남시 오피스텔 미사 아넬로 스위체는 BMW 미니 쿠퍼를 경품으로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본격 조정을 받을 경우 오피스텔 같은 상대적인 비선호 주택부터 충격을 받는다 라며 투자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1,60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8월 32,722가구보다 27.1%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미분양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9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7,831가구로 한 달 만에 55.9% 폭증했습니다. 분양 단지별로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들도 미분양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계약을 포기하는 가운데 무순위 청약에서도 대규모 미달이 발생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 SK뷰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가 단 6명에 그쳐 결국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 접수를 받은 인천 영종 A60블록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659가구 모집에 57건만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집 가구 대비 신청자가 10%도 되지 않습니다. 앞서 이 단지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을 먼저 실시했는데 신청자가 더 적었습니다. 573가구 모집에 16건만 접수됐습니다. 미분양 공포는 건설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11월 미분양 전망지수는 전달보다 8.7포인트 증가한 131.45를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건설사들은 수익을 줄여서라도 미분양을 없애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혹은 명품백을 주는 선물 이벤트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이 널리 쓰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도 눈길을 끌지 못하자 낸 분양 계약금에 대해 연 6% 금리를 주겠다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은행권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웃도는 고금리입니다. 지난달 말 분양을 시작한 경기도 고양시 역세권 오피스텔은 고객이 계약금을 내고 2주에서 한 달 정도 후 중도금 계약을 맺을 때 곧바로 계약금에 대한 2년치 연 6%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후 통상 건물 준공 때까지 2년이 걸리는데 그 2년 동안 계약금을 마치 은행에 예금한 것처럼 이자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4,500만 원이라면 연 6% 2년치 이자는 54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세 3.3%를 떼면 522만 1,8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적용되는 이자소득세 15.4%보다 세율이 낮아 연 6% 2년 만기 상품에 가입할 때보다도 많은 세후 이자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조건에 대해 은행에선 까다로운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해야 겨우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계약금만 납부하면 확정금리로 선이자를 드린다 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그만큼 분양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예 현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최근 계약자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주는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발코니 무상 확장 등을 내걸어도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자 현금 제공이라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내놓은 것입니다. 올해 8월 말 분양한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부터 일부 평형이 미달됐고 일반 분양 140가구 중 129가구가 계약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129가구 중 101가구가 미달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청약 수요자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 라며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심리가 확산하면서 청약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건설사들의 미분양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제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경제 구조도 달라지고 집도 싸게 살 수 있고 결혼해서 자녀들도 많이 낳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엄살은 우리나라 건설사 반응부도 맞는다. 쓸데없는 집거리 말고 그냥 분양가 반값으로 할인해. 누가 사냐 금리에 오를 대로 오른 분양가인데 분양가 좀 내려라. 또 여러 건설사들 부도날 듯 저금리에 너무 익숙해진 게 문제였지 인프라도 없는 대형 단지는 미분양 속출의 유령 도시 된다. 대출을 풀어줘도 수요가 생기지 않는 원인 1순위는 금리이고 2순위가 현재 집값이 비싸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의 집이 상투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존버했을 때 이자 부담까지 생각하면서 월세로 돌리면서까지. 매수자가 없는 게 아니라 가격이 높아서 안 산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이 정상가. 분양원가 공개해라. 미분양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걸로 봐야 함. 전에도 수십만 채까지 미분양 쌓였었음. 건설사 살리려고 개인이 거대한 빚까지 내며 사줘야 함? 망할 놈은 빨리 망하는 게 사회의 이득. 은행 금리가 높고 현재 주택 가격이 상투인데 누가 아파트 가격이 쭉쭉 내려가는데 집 사나요? 5년 정도 기다리면 바닥이라고 생각되면 그때 사면 되는 거지. 문제는 2021년도 묻지 마로 아파트 매수한 영끌 쪽이 문제지. 집값 좀 빠져야 한다. 나도 분양받았지만 지금 집값 너무 비싸다. 인구가 줄고 있다. 이게 제일 문제다. 나중에 금리가 떨어져도 문제다. 예전보다 작은 평수 아파트도 분양가가 터무니없어요.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3억 집이 2년 만에 10억으로 오른 게 문제죠. 솔직히 고점 매수자 영끌 빼곤 돈 번 거죠. 거품 더 빠지면 금리 상관없이 미분양 줄어들듯 5억 대출 받을 거 2억 대출할 정도로 내리면 집 사지 안 사겠어요. 새 집에 입주를 못하는 건 살던 집을 상투에 떠넘기고 싶은 욕심 때문, 미분양은 건설원가 이상으로 팔아치우려는 건설사 욕심 때문. 가격반 토막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 좀 높아도 필요한 사람들은 다 매수하게 되어 있음. 문제의 정점은 아직도 거품이 풍성한 집값임 금리는 그 다음이고. 대출한 돈은 공짜 돈인가?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앞으로 작년 같은 부동산 상승은 없다. 남의 돈 함부로 끌어들여 투기하면 자칫 쪽박 찬다. 가격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을 뿐 지금까지가 비정상이었지. 나중엔 부담 없는 가격으로 나도 사고 싶다. 이미 공급 과잉이다. 미분양 계속 쌓인다. 가격이 정상이면 알아서 사니까 걱정 말고 그냥 망해버려. 대출 받는 순간 인생 망가진다. 5억이면 400만 원이 이자.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